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기억력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 주변에도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아침에 물과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궁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포스파티딜세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지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의 주요 성분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데요.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제가 직접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주변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포스파티딜세린 자체가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데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를 드실 때 함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드셨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흡수율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포스파티딜세린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아보카도 자체에도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죠.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아침에 토스트에 으깨서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먹다 보면 고소하니 괜찮더라고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것들이 좋은데요. 이것들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실 때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신다고 해요. 그냥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느끼신다더라고요. 견과류는 또 씹는 재미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아요. 올리브오일을 이용한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요.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식용유로 유명하잖아요.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거나 음식을 올리브오일로 조리하신 후에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더 좋다고 해요. 이렇게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뇌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뇌세포막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도 좋은 궁합이에요.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이 중요한데요. 이것들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면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비타민 B군이 많은 음식으로는 달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현미나 통곡물, 귀리 같은 것들도 좋고요. 아침에 달걀찜이나 스크램블을 드실 때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달걀 2개로 반숙을 해서 드시는데요. 그때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드신다고 해요. 달걀에는 지방도 있고 비타민 B12도 풍부하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죠. 그분 말로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도 좋은 궁합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이요.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베리류가 뇌세포를 보호해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베리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녹차나 홍차도 좋은 궁합이에요.
차에 들어있는 L-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작용하면 인지 기능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카페인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도 있고요. 다만 녹차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조금 시간을 두고 차 한잔 하시면서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면 좋아요. 코코넛 오일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는 중세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요리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다크 초콜릿도 의외로 좋은 궁합이에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만 당분이 적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면 적당하고요. 이제 반대로 포스파티딜세린과 맞지 않는 음식들,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게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 기간에는 음주를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알코올은 뇌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알코올로 뇌세포를 손상시키면 효과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녁에 소주를 한두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면서 한 달 동안 술을 끊어보셨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침에 머리가 맑고 집중력도 좋아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적어도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 날에는 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도 과하게 섭취하시면 안 돼요. 아까 녹차나 홍차는 좋다고 했는데 그건 적당량일 때 얘기예요.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신다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불안감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아무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줘도 수면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은 오전에만 적당량 드시고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해요. 과자, 라면, 빵,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혈류를 방해해요. 아까 좋은 지방이 포스파티딜세린 흡수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나쁜 지방은 정반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특히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음식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빵이나 과자를 사실 때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있으면 되도록 피하시고요. 대신 버터나 올리브오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해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혈당 변동이 심하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건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면서 혈당 관리도 함께 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염분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아요. 찌개, 국물 요리,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이요.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뇌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뇌는 혈류를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포스파티딜세린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식을 드실 때 국물을 조금만 드시거나 찌개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도 되도록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요. 유제품 중에서도 고지방 제품은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치즈나 생크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유제품이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좋다고 했는데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치즈를 드실 거면 소량만 드시고요. 튀긴 음식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치킨, 튀김, 도넛 같은 것들이요.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같은 음식이라도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원래 치킨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치킨 대신 닭가슴살 구이를 드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는데 몇 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 걸 느끼셨대요.
인스턴트 곡물 제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분말 스프나 조미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품들에는 MSG나 다른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유발하거나 예민함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곡물을 드시고 싶으시면 천연 재료로 직접 끓이시는 게 좋아요. 정제된 곡물로 만든 음식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흰 쌀밥,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영양가는 낮아요.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처음에 현미로 바꾸면 맛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미밥이 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져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도 당연히 피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분은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트는 괜찮으시더라고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거든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시고 달걀찜이나 반숙 달걀을 곁들이시면 좋아요. 여기에 블루베리 한 줌과 저지방 우유나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시고요. 이때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드시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현미밥과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시면 좋아요. 국은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요. 후식으로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조금 드시면 더 좋고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거나 닭가슴살 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는 거죠.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면 좋아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베리류,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 스틱이 좋아요. 과자나 빵보다는 이런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머리가 멍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소화도 잘 안 돼요. 한 입 넣으면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소화도 잘 돼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식단만큼이나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뇌혈류가 좋아져요. 포스파티딜세린의 효과를 높이려면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되고 정리되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을 아무리 드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저녁 30분씩 명상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대요. 명상이 어려우시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보통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지용성 성분이니까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일부 분들은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용량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하루 100mg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한데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 달, 보통은 2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2주 드시다가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3개월 꾸준히 드시면서 식단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셨는데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이런 수치들이 뇌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수치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액 응고 관련 약이나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가족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포스파티딜세린은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되고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달걀, 유제품, 녹색 채소와도 궁합이 좋아요. 베리류나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도 좋은 조합이고요. 반대로 알코올, 과도한 카페인,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포스파티딜세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포스파티딜세린도 좋지만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통곡물로 바꾸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부담도 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죠. 특히 뇌 건강은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포스파티딜세린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건강한 선택이에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